여러분 문제집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는 12회부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고시는 98년이요. 그래서 2008년문이요. 2008년부터 된 것을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 밴드에서 문제를 다 보셨겠지만 문제 지문을 가지고 5개를 구성을 한 것이에요. 하나하나를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지문을 많이 겹치지 않게끔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는 사례 문제는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알게 되면 당연히 사례형 문제는요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례형 문제하고 여기 이론 문제와 같이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형 문제를 할 때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는 한 80문제 정도, 70문제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전체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이제 특강을 통해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중에서 우리가 기본석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유학집 있죠? 그 유학집의 순수하고요. 같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통 학생들이 생각할 때 이론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보면 이론을 전부 다 알아야 문제를 푼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론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야지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지 않으면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책을 보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으로 보면은 책을 이렇게 많이 본다거나 또는 강의만 집중해서 듣는다거나 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모의고사 점수에서 5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알겠죠? 반 이상은 맞고 난 상태에서 다른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유학지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쓰는데요. 자꾸 이제 공부를 처음 하다 보면 옆에서 왜냐하면 공중에서는 우리 일반 중고등학생들하고 달라가지고 레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은 같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의하거나 공부를 가르치기가 쉬운데 우리 이제 공중사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어렵죠. 작년에 공부를 조금 했던 분도 있고 올해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5월달에요. 어서 갑자기요 이렇게요. 죽순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자란 날씨요. 갑자기 또 오신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레벨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니까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됐냐? 그러면 그분은 항상 현재만 얘기해요. 현재만. 나는 기본서를 많이 읽고 있다. 그랬더니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 공부하신 분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뭘 봐요? 계속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책을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처음 오신 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무조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언제까지요? 적어도 50점 정도 맞을 때까지는 강의를 꾸준히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남이 이 책을 봤으니까 점수가 나온다니까 나도 책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간 안에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요 평가의 대상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강의가 어쩌다 뭐가 어쩌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10월 31일 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내가 계속 11월 달부터 얘기했지만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공부가 쓸데없는 공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다거나 등록했는데 학원 안 가면 왠지 하루가요 좀 서운하잖아요. 학원 가서 라면 하나 먹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죠. 왠지 든든한데요. 그렇게 해서 학원 오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 목적의식은 딱 필요 없어요. 10월 31일 날 우리가 적어도요 60점을 넉넉하게 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강의나 모든 교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근데 자꾸 보면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무슨 과목은 누구 듣는다, 뭐 민법은 누구 듣는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선생님 정말 아닌데 듣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돈을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샀는데 거기다가요 뭐라고 하면 또 내가 초치는 격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공부는 적어도 이런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반 정도 맞죠. 반
반 정도 맞으면 그때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다른 강의를 듣는 데 대해서 전혀 말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게 합격이잖아요. 그 합격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강의를 들으라고 절대로 강요를 못해요. 아시겠죠? 어떤 수단을 방법과 가리지 않고 아무튼 60점 이상이 넘어가지고 10월 30일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과정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이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 이름을 잘 안 쓰니까요. 이름을 안 쓰니까 이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를 보고 내가 뭔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점수가 이런데 이런 점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나왔나. 이걸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전혀 안 쓰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누군지 내가 모르니까 16개 마시니 누구시죠?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뭔가 여러분요, 되도록이면 혼자라도 뭔가 이니셜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제가 누군지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데 자꾸 잘하는 사람의 공부 방법을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잘하는 사람의 공부 방법의 현재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 정도의 점수가 오를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행착오는 전부 다 생략한 채 여기 현재만 보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또 누구한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해서 나한테 언니는 누구는 왜 점수가 좀 잘 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알겠죠? 그런데 결과만 가지고 나는 지금 유학집 보고 있어. 그러면 그분요, 유학집만 드립다 판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두더지돼가지고 뒤로 나오지도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거나 누가 질문하면은 과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공부는 이거는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상담을 하러 제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5월달 6월인데요.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다른 강의 들으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요. 11월, 12월 강의만 들어도 5월달, 6월달 강의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내용을 좀 알겠어? 그러면 어떤 강의를 듣냐? 3월, 4월이요. 여러분요, 종합 강의예요. 민법 총칙부터 채권법까지요. 연결되는 거 전부를 다 해놨기 때문에요. 조금 힘들더라도 3월, 4월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양도 좀 적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내가 민법을 좀 공부하는데 점수가 확 오르질 않는다 그러면 3월, 4월 강의를 한두 번 정도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강의를 들을 때 민총, 물권, 채권, 특별법이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이 민총 하나를 듣는데 단기간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3월달, 4월달 강의는 한 9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9개나 10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민총을 듣고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듣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 듣고 채권 듣고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자면 물권, 채권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민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민총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끝까지 민총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총은 몇 번 얘기하지만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민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요, 집중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듣고 좀 더 듣기가 편한 것은 물권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채권은 민총하고 약간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요. 물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채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권이 14개, 채권이 10문제거든요. 이 두 개가 24문제예요. 그래서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이론에 맞게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약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 강의하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문제를 만들었어요. 문제가 보니까 한 5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한 9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법률 행위를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 이렇게요. 자, 먼저 보시면,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요.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이러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법률 행위. 이러면요, 여기 청약과 승낙은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다? 법률 사실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만약에요,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인가?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러면 청약은 의사표시고 승낙은 의사표시죠. 이것은 의사표시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는 속하지 않고 법률 행위에는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다? 의사표시에는 속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청약과 승낙이 뭐란다? 일치를 하죠. 이것을 뭐란다? 합의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계약.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강 계약하는 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해줘요?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요.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청구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고 하고, 이 효과에 대한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죠. 알겠죠? 그런데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원인에는요.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 이걸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이런 의사표시라는 것은 말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데,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 개이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두 개이면은 계약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 이상이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합동행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효력을 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효력에 따라서 세 가지, 기본적으로는 6가지인데요.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좀 이따 보면. 그럼 이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이 있는 것. 이건 단순 암기니까요. 상대방이 없는 것이 이렇게 있죠. 없는 것, 이렇게요.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있는 것은 먼저 뭐가 있다? 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계라고 하는 것이, 상계는 퉁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 뭐가 있다?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철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여기요,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있죠. 취소요.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3가지. 뭐가 있다? 유원, 유증, 그 다음에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가지, 3가지, 원래는 2가지인데요. 뭐냐면, 뭘 포기한다? 소유권, 또 뭐? 점유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상속,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이렇게. 이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 먼저 이걸 우리가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시험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뭘 묻는다? 있는 것을 묻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요? 없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 문제집에 보면 2번을 한번 봐봐요. 2번. 3번이요. 그러면 3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3번, 문제 3번. 상대방 4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랬죠? 알겠죠? 그럼 뭐요? 1번은 뭐다? 면제. 2번은 상계. 그 다음에 동의, 철회 이렇게 됐죠? 상속 포기. 상속 포기. 이건 뭐다? 상대방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봐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상대방 없는 게 아닌가? 뭘 묻는다? 있는 것을 찾아라. 있는 것이요. 거기 보면 유언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뭐다? 해지. 이게 정답이죠. 해지.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상속 포기.
알겠죠? 이것은 뭐 상대방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문제가요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죠. 봐봐. 여기는 단독이죠. 여기는 뭐죠? 계약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 두 가지를요. 여기는 단독이고 이건 계약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시험에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우리가요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을 묻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을 묻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단독 행위가 아닌 건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 2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 2번은 단독 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뭘 묻는 것이다? 계약을 묻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1번에요 맨 끝이 중요해. 맨 끝에 1번은 뭐다? 철해. 2번은 맨 끝이 중요한 것이 하나. 2번은 뭐가 중요하다? 앞에 합의란 말이 중요해. 합의. 앞에 합의해지란 말이 중요해. 합의.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죠?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법정 대리인. 맨 뒤에 끝이 중요해. 뭐다? 동의. 동의. 그 다음에 4번은요 맨 끝에 뭐다? 추인. 그 다음에 5번은요 뭐가 있다? 취소. 알겠죠? 이것은 단독 행위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러면 그 유학집에 다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독 행위하고 계약이 헷갈리는 건 딱 네 가지밖에 안 나와. 모든 시험에 그 네 가지만 가지고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지금 여기는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봐봐. 계약 해제라고 하는 거다고. 해제. 계약 해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채무 면제. 면제라고 하는 거. 면제 단독 행위죠? 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죠. 유증. 그 다음 일방 행위. 여러분 일방 행위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단독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이 해제하고 비교된 게 뭐가 있다? 여기서 합의.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합의죠. 근데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하고 해제 계약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둘 다 계약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면제죠. 면제인데 여기는 뭐다? 채무 인수. 채무 인수가 있고요. 인수할 때 합의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증이죠. 유증의 반대가 뭐다? 증여죠. 일방행위에 가는 뭐죠? 일방예약이죠. 예약. 그래서 그럼요. 예약. 이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증여도 여러분 계약이에요. 증여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법률행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해요. 출연행위. 자, 그래서 출연행위를 보면 뭐가 있다?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재산이 뭐가 되고 다운되고 상대방 재산은 뭐 되고 업되는 것이죠. 이 출연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유상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무상행위가 있어. 무상행위로서 뭐가 있다? 증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증여 봐봐. 증여. 증여는요. 내 자신의 재산은 뭐가 돼? 증여 공짜로 주면은 다운되고 받은 사람 상대방은 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유상은 뭐가 있죠? 유상은 매매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죠. 다음 대표적인 게 자 매매를 볼까요? 매매를 보면 내가요 등기를 해주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매도인의 재산은 다운이죠. 매수인은 업되죠. 그런데 나중에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죠. 잔금. 그럼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의 재산은 뭐가 돼? 다운이죠. 매도인은 뭐가 돼? 업되죠. 그러니까 유상하고 무상행위를 포함해서 출연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연행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계약. 좀 이따 채권행위하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증여,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사용대차. 여러분요, 아무리 몰라도 죽었다 깨나도 이 다섯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다섯 가지가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그렇게 딱 나오면 계약. 아, 그럼 이건 채권행위.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보통은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1번 계약, 매매, 2번 증여, 3번 임대차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요 이것은 뭐다? 계약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는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상대방 뭐죠? 유상이고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뭐다? 그것은 무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 유상계약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아시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이제 반대가 비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비출연행위요. 이런 비출연행위는 출연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봐. 출연은 나는 다운되고 상대방은 업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출연은요. 나는 다운됐어. 그런데 상대방이요. 업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업됐어. 나는 뭐 되지 않는 거? 다운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비출연에 뭐가 있어?
오케이.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거. 대리권 수여. 이러면 대리권 수여 봐봐. 본인이 대리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본인의 재산이 다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리의 재산이 업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행위고 특히 대리권 수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대리권 수여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불요식행위이고 그래서 대리권 수여 그러면 세 가지를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보다 비출연, 두 번째 의사표시, 세 번째 불요식 이렇게 대리권 수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걸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은 먼저 이제 우리가 저기 단독행위를 우리가 봤잖아요. 좀 이따 단독행위를 보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라고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이제 채권행위다. 이렇게.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죠. 의무.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를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뭐를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 됐죠? 자, 그럼 다음. 여기서 우리가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문제 보면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뭐가 나온다? 여기요.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증여를 뭐라고 한다? 계약이다. 계약을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의무 부담이다. 그런데 여기 의무 부담은 뭐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또 하나는 뭐다? 세 사람이 공유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 공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계약 자체는 유효가 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뭐가 하나 나온다? 전대차, 도용이 없는 전대차죠. 도용이 없는 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도용이 없는 전대차의 경우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가 돼. 그래서 세 군데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갑은들한테 대금을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청구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물권행위. 그래서 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고 처분행위를 뭐라고 한다? 이행에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 처분행위를 뭐냐?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 자가 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그러면 처분 권한이라는 게 뭘까? 내가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내가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처분 권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물권행위가 처분행위인데 그럼 물권은 뭐냐? 그럼 우리가 물권법 배웠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재산권이죠? 이것을 물권이죠? 이 물권에 관한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물권행위에서 소유권.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 중에는 세 가지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가 있어?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이것만 우리가 시험에 나와.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권에 관한 것,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뭐가 있다? 물권행위는 소유권. 물권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죠.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고, 물권 이런 것을 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공동 소유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여러분 처분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설정해. 지역권을 설정해. 지역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을 설정한 사람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공유해서.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행위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물권에 관한 행위는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물권행위하고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준물권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물권은 아닌데 물권에 준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물권에 준한다. 자, 이 준물권행위가 뭐가 있다? 먼저요, 가장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는데 2번 다 채권 양도가 나왔어. 채권 양도.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지식 재산권이요. 무지재산권이죠. 지식 재산권의 양도, 이렇게. 지식 재산권의 양도. 그런데 시험은, 우리 시험은 2번 다 채권 양도 나왔다. 이 준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처분행위다. 물권행위와 더불어서 처분행위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채권행위는 뭐다? 항상 머릿속에 계약이다. 계약. 계약은 기본적으로 5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유상은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무상은 뭐다? 증여, 사용대차. 아시겠죠?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건 별것도 아닌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모르고 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어디를 보냐면 한 장을 넘기면요, 9번을 봐. 9번. 여러분 거기서 9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9번은 뭐라고 나왔죠?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라고 돼 있죠. 자, 의무부담행위 줄구시고 게다가요, 채권행위라고 쓰고요. 채권행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처분행위라고 돼 있죠. 처분행위에다가 뭐라고 쓴다? 물권 점 찍고 준물권행위, 이렇게. 그럼 항상 여러분요, 물권행위 그러면 항상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에 관한 행위다.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렇게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1번 매매, 임대차, 증여, 이거 다 뭐예요? 뭐야? 계약이죠. 계약은 뭐라고 그래? 채권행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를 뭐라고? 이거 봐봐. 채권행위를 뭐라고 그래? 의무부담행위. 같은 말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2번은요,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뭐다? 준물권이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은 뭐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뭐다? 물권행위다.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 채무 면제. 아시겠죠? 자,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자, 4번 교환이 뭐죠? 교환. 교환은 계약이죠. 계약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고. 지상권이네. 지상권. 지상권은 뭐다? 물권이죠. 지상권 설정을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 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3번에서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5번 채무 면제죠. 면제. 아까 있죠? 또 하나 써. 지식 재산권의 양도. 이렇게. 지식 재산권의 양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준물권행위. 이렇게. 됐죠, 지금? 자, 10번 한번 볼까요? 9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자, 10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소유권의 포기. 여러분 봐봐. 소유권의 포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출연인가 비출연인가. 소유권의 포기. 여러분요, 우리가 출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산은 뭐가 되고? 다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업돼야 돼. 자, 그냥 쓰레기 버렸어요. 쓰레기 버렸어. 비용이 증가해요? 수익이 증가해요? 비용이 처리한 비용이 더 증가하죠? 그래야 내가 다운되고 상대방이 업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출연이다.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은요.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행위의 무슨 행위다? 종된 행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채권의 종된 행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당권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네 가지를 무조건 남기라고 그랬어. 여기 뭐가 있다? 요역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전세금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고, 네 가지. 이거밖에, 이거 외에는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요역지의 종된 권리, 이건 주된 권리죠? 요역지가 뭐가 있어? 지역권이 있고, 전세금은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고, 채권은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전유부는 뭐가 있어?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 있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 주된 행위고, 이것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 종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에 대해서 종된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 하나? 우리 시험에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대한 주된 행위다. 그래서 틀린 거 써놨단 말이죠. 말을 조심해야 돼. 누가 주어인지를 보라고. 알겠죠? 저당권은 채권에 있어서 주된 행위다. OX, X란 말이죠. 채권은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주된 행위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가를 꼭 보라고. 이해되셨죠? 말장난하니까.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종된이다. 유언하고 사인쟁이죠. 사인. 이건 죽음을 목적으로 하죠. 죽음을. 그래서 사후라고 그래. 사후. 우리 반대가 뭐죠? 반대가 생전행위죠. 생전. 보통 생전은 뭐죠? 매매라든가 이런 거 다 생전에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알겠죠? 자, 4번. 서로 대가적 의미 줄고. 대가적 의미가 뭐죠? 주고받아야 돼. 이런 봐봐. 매매계약. 매매는요, 등기를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대금을 받죠? 그런데 증여 봐봐, 증여. 내가요, 거지한테요, 돈 1,000원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 받는 게 있어, 없어? 욕먹어. 알겠죠? 왜요? 1,000원이라고 하면서 한번 째려본단 말이죠. 10,000원 주면요, 고맙다고 그래. 1,000원 주면요, 한번 째려봐. 알겠죠?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죠? 증여의 경우는 돌아온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무상, 대가성이 없다, 무상이라고 그래. 대가성이 있다, 뭐라고 그래?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가적 의미가 중요해. 출연행위 중에서도 이것을 유상이라고 하고, 대가적 의미가 없으면 출연행위 중에서 뭐라고 한다?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추심을 위한 채권량도 줄고요. 추심을 위한 채권량도 이것을 뭐란다? 신탁행위라고 하고, 거기다가 통정허위 표시 X.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추심을 위한 채권량도는 민법상 신탁행위죠. 이것은 통정허위 표시 X. 옆줄 긋고 유효야, 유효.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뭐가 나올 수 있냐 이것이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나올 수 있어. 추심을 위한 채권량도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가 아닌 거 그랬죠? 법률 행위 아닌 거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잠깐 한번 봐,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왜냐면 이 법률행위 종류를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요.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계약, 5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어. 유상은 뭐가 있다고? 매매,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무상은 증여, 사용대차. 이거 계약이죠? 합동행위는 뭐가 있죠? 합동행위는 무슨 법인? 사단법인이죠? 여기 무슨 법인? 재단법인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뭐다? 다 법률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법률 행위 아닌 거 1번. 지상권 설정의 합의죠.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계약이죠. 이게 합의가 계약. 지상권 설정 합의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법률 행위죠. 자, 2번은요. 대리권 수여죠. 여러분 조심해 봐봐. 여기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는 뭐냐? 대리권 수여는 이건요. 본인의 단독행위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본인의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단독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를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대리권은 본인의 단독행위란 말이죠. 대리권 수여는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비교해야 되는 게 여기서 뭐냐? 대리권 수여의 뭐다? 표시. 이 말은 뭐냐?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뭐한다? 알린다. 이 말이야. 알린다. 수여를 알린다. 알린다는 뭐란다? 통지한다. 통지.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 이렇게. 관념의 통지. 이 관념의 통지를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대리권 소유의 표시란 말이 붙으면 그럼 대리권을 소유했다고 알려준다. 표시는 내가 쟤한테 대리권 줬어 이렇게 알린다 이 말이죠. 알리는 것을 뭐란다? 통지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 통지를 뭐란다?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 관념의 통지를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속한다. 준법률행위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으란 거다? 준법률행위를 찾아라 이런 뜻이겠죠. 왜 봐봐, 여기 봐봐. 눈이 있으면 법률행위하고 뭐가 비교돼?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 규정은 여기서 뭐가 있어? 먼저 부당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무 관리가 있고, 또 네 가지요. 또 뭐가 있어? 불법 행위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준법률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죠. 여기서는 법률의 규정 속에서도 준법률 행위를 찾는 걸 지금 문제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묻는지를 알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법률의 규정을 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11번에 2번 대리권 수여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자, 3번은 사단법인이죠. 합동행위죠. 합동. 그래서 단독계약 합동이 다 나왔죠 지금. 그 다음에 4번은요 취소. 취소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죠. 단독. 자, 5번은요 무주물 선점이 선점. 무주물 선점 뭐예요? 선. 오케이. 혼합사실행위. 사, 부, 선물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것은 사실행위예요. 써놔 그냥. 사실행위. 그걸 써놔보면 사실행위. 좀 이따 우리가 밑에서 지금 바로 밑에 문제에서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것은 사실행위, 준법률행위를 묻고 있다. 이건 사실행위는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좀 이따 보면 되니까. 자요, 여기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 이게 나올 수 있어. 봐. 지금 이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이죠. 요건.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법률 효과를 묻는 거죠. 눈 없어?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원인이 아닌 것? 뭐? 결과. 그래서 정답은 뭐다? 등기청권이에요. 언제나 정답은 등기청권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다? 1번 매매, 2번은 사단법인 설립행위, 3번은 재단법인 설립행위, 4번은 뭐 취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상계, 면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번이 뭐다? 등기청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뭘 묻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묻는다?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 효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일단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첫 시간은요. 자, 9페이지 한번 봐봐.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여러분 21번 나와 있어요. 21번 나와 있어. 자, 보면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 줄과 법률 행위, 단독계약 합동행위죠.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해요? 여러분요, 이것은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것은 뭐죠? 준법률행위를 설명하고 해야 돼. 자, 22번 맞춰주세요. 22번. 자, 22번 한번 봐봐요. 법률 요건이 아닌 거. 요건 동그라미 원인이죠? 원인이 아닌 동그라미 그러면 결과. 법률 효과는 이 말이죠. 됐죠? 1번 매매는 뭐다? 계약이죠. 알겠죠? 4번 계약이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죠. 여기 봐봐. 여기요 1번은 법률 행위한 법률 요건이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3번하고 5번 묶어. 3번과 5번을 묶어. 여기 봐봐요. 여기요 부당 이득하고 불법 행위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 이렇게. 두 가지는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 하나는 두 가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다 봤죠. 자, 법률행위 봤으면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봤어 지금. 그럼 봤으면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을 봐야 돼요. 여기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단독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에요. 단독행위를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은 어떻게 하는 게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것을 단독행위 형성권, 똑같은 하나의 의미예요. 여기 봐봐.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거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봐. 여기 일방이죠. 일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뭐를 요하지 않는다? 동의 없이, 상대방이 동의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를 한다? 뭐를 해? 의사표시. 그래서 형성권은 99%가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는 형성권이 있어. 말로 하지 않는 형성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재판상 행사. 재판상 행사하는 형성권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원래는 뭘 어떻게 한다? 의사표시. 그런데 의사표시로 하지 않고 뭘 하는 경우가 있어?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형성권인데 그건 뭐죠? 재산권이죠? 재산권이가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단독이죠? 단독행위는 봐봐.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여기서 뭐가 되냐? 법률관계예요. 이 법률관계가 일방적으로 했는데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소멸하게 되는 거야.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럼 봐봐.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한마디만 딱 하면은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해. 그럼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자기 멋대로 행사하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주의예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런데 누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조건을 붙이는데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유언도 가능하고 유중도 가능하고. 알겠죠? 채무 면제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생이죠. 발생이면은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 앞에가 무슨 말인지 중요하지 않고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청구권. 여러분 뒤에가 청구권이 있죠. 그럼 청구권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청구권은요. 이걸 뒤에가 청구권이 있으면 이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이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을 하고요. 당사자가요. 이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청구권은요. 그런데 청구권 앞에요. 뭐가 있다? 매수 청구권. 매수. 그 다음에 분할,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그 다음에 소멸 이런 말.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형성권은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요.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판결이라고 하고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지상물 매수,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 차임, 증액, 감액,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 이렇게. 앞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제척기간, 형성판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우리가 단독행위에 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언제나 똑같아. 그럼 단독행위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뭐가 있다? 예약 완결권이라든가 수익의 의사표시. 이런 것도 다 형성권이죠. 거기에도 똑같이 이런 말이 나온다. 뭐다?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행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은 붙일 수가 있고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형성권을 지금부터 보는데 1번 봐. 문제 1번.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이면 앞으로 해야 되겠죠. 4페이지로. 4페이지. 됐어요? 자, 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번 재단법인 줄거 재단법인은 뭐다?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3번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다. 4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 줄거 법률의 규정을 뭐라 한다? 법정이다. 법정. 법률 규정을 뭐라 한다? 법정. 이렇게. 증여는 뭐라 한다? 증여. 따죠? 증여. 이것은 계약이다. 계약. 알겠죠? 단독행위다. 틀렸죠?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아니죠. 증여는. 그러니까 증여는 뭐하고 비교되죠? 유증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증여는 계약이다. 이렇게. 자, 요 5번하고요. 5번부터 봐봐요.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이렇게 형성권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기. 형성권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뭐다? 단독행위를 얘기해. 단독행위. 알겠죠? 자, 1번. 5번에 봐요. 5번, 1번.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여기 일방적이다. 일방적. 유하지 않는다. 2번.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소 행사. OX. X. 반드시 재판소 행사. 거기까지만 줄고. 그걸 뭐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자, 3번은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보면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 인이 행사에는 임대차 계약에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소리야. 그 다음은 줄고 갱신 청구권.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갱신이 있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다. 그래서 형성권이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4번. 채권자 취소권 나왔네.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취소권의 전속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왜요? 취소권 줄고. 취소권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 형성권을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취소권은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6번. 권리자의 줄고 일방적 의사표시 거기로 줄고. 그럼 이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성권. 이 말이죠. 형성권.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아닌 것. 즉 다른 말로 뭐죠? 이것은 쓸데없는 소리죠. 형성권이 아닌 걸 찾아라. 뭘 찾아라? 청구권을 찾아라. 그럼 맨 뒤에 다 청구권 다 줄고 맨 뒤에 1번부터 5번까지 청구권을 일단 줄긋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 아닌 걸 찾으면 돼.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 아닌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이건 우리 기출문제.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이죠. 설정.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 아니죠. 설정이죠.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자, 그럼 7번이요.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형성권의 행사 줄고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죠. 단독행위 아닌 것. 자, 1번에요. 1번의 맨 끝에 뭐가 있다? 추인. 2번의 맨 끝에 취소. 3번의 맨 끝에 상계. 4번의 맨 끝에 해제. 5번의 맨 끝에 등기 청구권 행사.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등기,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5번.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8번. 다음 권리 중에서 형성권에 속하는 것. 다시 또 청구권 다 줄고. 청구권 다 줄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을 찾아.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알겠죠? 나머지는 다 그냥 청구권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10번을 봐. 10번 아까 했나요? 10번, 10번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법률 사실을요, 잠깐 한번 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단독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게 이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를 봤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합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원인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결과로서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효과를 묻는 것이고 알겠죠?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법률의 규정을 묻는 것이고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법률 요건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법률 사실을 보잔 말이에요. 법률 사실. 알겠죠? 자 그러면
법률 사실을 보시면 법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률행위하고 비슷하니까요. 그냥 여기 썼어요. 자,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이 18회 때 나오고 안 나오다가요.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법률 사실은 뭐다? 여기서 용태하고 사건으로 나누어져. 여러분, 용태가 뭐죠? 인간의 정신 작용이죠. 사건은 뭐죠? 사건은 정신 작용이 의하지 않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시간이니까 취득시효, 소멸시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합, 혼화, 혼동, 뭐 이런 것들 있죠? 부합, 혼동. 또는요, 부당이득,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죠, 시간. 우리 시험은 시간으로 나왔죠? 용태는 뭐죠? 정신작용. 머릿속에 있는 법적 사고죠? 이 사고를 외부적 용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외부적 용태는 법적인 생각을 밖으로 드러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 밖으로 드러내는 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행위라고 해요, 행위. 그것을 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 용태.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 보면 자꾸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요, 그냥 그 가족 간의 관계 딱 보면은 부부들 이렇게 밥 먹으러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0.5초 만에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수프 넣을 때 딱 보면 콱 났다, 끝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내부적 용태다. 왜냐면 그것은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좋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 용태는 뭐가 있죠? 선의하고 뭐가 있다? 악의가 있다, 여기. 선의는 안다, 모른다. 악의는 안다, 모른다, 안다, 알고 있다, 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는 봐봐. 우리 시험에 선의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나왔어. 법률 사실이다. 맞죠? 지금 우리 법률 사실하고 있죠? 이 행위가 뭐가 있다? 적법 행위가 있고, 적법한 행위요. 그 다음에 무슨 행위가 있다? 위법한 행위가 있죠. 위법한 행위요. 위법 행위는 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가 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위법 행위가 있고요. 위법 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사기 기억나요? 사기? 110조 보면 사기 강박 나오죠. 착오로 인해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왜? 위법 행위가 아니니까.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뭐가 나온다? 사기는 그 자체가 뭐함으로? 위법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위법함으로. 그건 위법함으로. 죄송해요. 불법행위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함으로요. 사기는 불법행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함으로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적법이죠? 이 적법행위는 뭐가 있다? 여기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법률행위요. 자, 법률행위는 아직 안 줘서 저기. 다음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합동행위가 있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저기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 준법률행위, 이 말이죠. 준법률행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온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럼 대부분 준법률행위를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다? 의사표시가 아닌 것. 뭘 묻는다? 준법률행위.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여기서요, 표현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가 있어. 표현행위의 반대가 뭐죠? 표현행위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비표현이죠.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걸 사실행위라고 해요. 알겠죠? 사실행위는 뭐가 있어요? 순수 사실행위하고, 뭐가 있어? 혼합 사실행위하고. 이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순수는 뭐가 있죠?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알겠죠? 그래서는요, 매장물하고 주소, 가공, 발명. 혼합은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물건의 인도, 유실물 습득. 이것은 혼합이죠. 이것은 대리가 안 돼, 대리.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돼. 왜요? 우리는 대리는 법률행위만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는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요,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감정의 표시, 감정 표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용서. 이 용서도 대리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친한 친구가요, 대신 용서해줘. 알겠죠? 야,
너 나를 봐서 용서해 주라. 알겠죠? 뭘 네 얼굴이 어쩌다고. 알겠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는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죠?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최고, 그 다음에 뭐 거절. 뒤에가 뭐가 있다? 통지, 승인, 승낙. 이렇게 승인, 승낙.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말한다. 이걸 가지고 봐요. 여기 봐봐.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취소, 해제, 해지. 다 글자가 두 단어잖아요. 여기도 글자가 다 뭐예요? 두 단어죠. 그냥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시험에 나온다? 여기까지를 말한다. 법률행위 의사표시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 애를 찾아라 이 말이죠. 자, 의사표시가 아닌 것 애를 찾아라 이 말이죠. 준 법률행위가 아닌 것 애들이 아닌 걸 찾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뭐다? 준법률행위죠? 그런데 한 가지,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속해요? 법률의 규정에 속해요? 법률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눈이 없어? 맨 뒤에 한번 봐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의 규정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법률행위면 당연히 여기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겠죠. 아니, 법률행위면 얘는 법률행위가 아니겠죠. 그럼 뭐야? 법률의 규정이겠죠. 그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가 비교되는 거라겠죠. 항상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항상 비교가 되면 적법이건 위법이잖아요. 두 개가 지금 반대로 비교가 될 때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법률행위면 여기는 법률행위가 아니겠네. 그럼 뭐다? 법률의 규정이겠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요. 이 법률행위하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시험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여러분 11번에 5번 한번 봐봐. 11번에 보면 11번이 뭐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이죠. 아닌 것?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럼 뭘 묻는가?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네 가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률행위죠. 그런데 5번은 뭐다? 5번은 무주물 선점이죠. 선. 사부 선물할 때 선이죠. 선, 뭐다? 혼합, 사실, 행위로서 준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혼합, 사실, 행위로서 어디에 속해? 준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 봐봐. 다음 중에서 12번 법적 성질이 줄고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여기 봐봐. 법률행위는요, 여기로 올까요? 여기 법률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맞아.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죠? 얘가 아닌 것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얘를 찾으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반대가 뭐죠? 준법률행위겠죠? 그럼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승인, 승낙. 자, 의사의 통지를 뭐라 한다? 의체거, 의사의 통지, 의체거,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요, 간통상, 통지, 승인, 승낙. 애들이 아닌 걸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 말은 거기다가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자, 12번에 1번 채무이행의 청구. 그럼 채무이행의 청구 동그라미하고 이퀄 독촉. 청구란 말은 독촉이란 말이에요. 이퀄 최고란 말이야. 최고. 옆줄 긋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라고 얘기해.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최고나 거제란 말이 없어도 의사의 통지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이거다. 그다음 부당이득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채권 양도의 통지를 뭐죠? 통지를 뭐죠?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이죠.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 증여는 뭐예요? 증여?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계약. 5번은요. 청약은 뭐죠? 청약은? 오케이.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죠. 승낙도 뭐다?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야. 사실. 이게 중요해. 법률 행위는 아니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인데 법률 사실이라고.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 시험, 이렇게 나올 시험 중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청약이 나올 수 있어. 청약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인데 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하는 의사표시다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걸 뭘 묻는다? 준 법률 행위를 묻는다. 뭘 물어? 준 법률 행위를 묻는다 이 말이죠. 1번 유언. 유언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맞죠? 2번 취소. 그 다음에 취소 맞죠? 4번 봐봐. 4번 취소는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죠. 4번 봐봐. 청약이죠. 청약. 청약 나왔죠 지금.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인데 어디에 속한다? 법률사실. 1번과 3번은 의사표시인데 법률행위에 속하는 의사표시고, 알겠죠? 4번은 법률사실에 속하는 의사표시고, 여기서 지금 뭘 묻고 있어? 의사표시가 아닌 걸 묻고 있잖아요. 5번은요? 5번은 맨 끝에 계약 해제죠. 해제. 해제도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의사표시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5번은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이고, 1번, 2번, 5번. 4번은 법률 사실로서의 의사표시이고, 그 다음에 뭐다? 3번. 3번 방금 얘기했어. 채무 변제, 독촉. 독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고. 채고. 채고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어디에 속한다? 준 법률 행위. 준 법률 행위를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따져가면 그랬다. 따져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4번 틀린 것은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의가 있어. 뭐가 이루어져? 계약.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은 법률행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 줄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묵시적, 명시적 모두 다 가능하다. 3번 민법 552조 줄고, 이런 민법 552조가 무슨 말이에요? 민법 제552조가 무슨 뜻이에요?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법률의 규정. 알겠죠? 민법 552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채고했음에도 해적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적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줄고, 당사자의 의사의 근거, 당사자의 의사의 근거. 이러면 의사의 근거하는 것은 법률행위예요. 알겠죠? 그런데 민법 552조로 되어 있죠? 의사의 근거가 아니고 뭐란다?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렇게 하죠. 이건 우리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 불법행위죠. 이런 불법행위는 법정 성질이 법률행위가 아니죠. 뭐다? 불법행위는 뭐다? 뭐예요? 불법행위는 뭘 떨어요?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이지. 법률의 규정 속에 몇 가지가 들어있어? 4가지가 뭐예요?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어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률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란 말이죠. 5번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말이죠. 자, 15번은요 틀린 것은요, 무권대리에서의 14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15번은요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동그라미 최고를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2번에요. 2번에 필요없어. 뭐다? 무권대리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 이렇게 됐죠? 최고 이것도 뭐다? 똑같아.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자, 3번은요. 채무 이행의 최고는 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통지로서 뭐에 해당한다? 준 법률 행위 이렇게.
다음에 4번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해지는 뭐다? 단독행위죠.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이렇게 법률행위. 이렇게. 5번은요.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앞에가 중요하잖아. 뭐가 중요해? 통지. 뭐다? 관념의 통지.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 이렇게. 준법률행위.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 자, 16번. 준법률행위가 아닌 건 맨 끝에만 줄고 통지. 2번요. 통지나 승낙. 3번 대리권 수여가 아니죠. 대리권 수여의 뭐 표시, 동그라미하고 이퀄 알린다. 알린다 이 말이죠. 알려준다. 알린다. 이퀄 통지. 통지. 이퀄 관념의 통지 이 말이죠. 자, 변제 수령의 거절. 앞에가 중요하잖아. 거절이죠. 거절은 뭐예요? 의사의 통지. 5번은 뭐예요? 추인. 추인은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뭐다? 법률행위.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뭐다? 5번이죠. 5번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은요. 법률 사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어떤 사정을 줄고 알지 못한다 줄고 알지 못한다. 바로 옆에 선이 이것은 뭐다? 법률 사실이다. 사실. 법률행위 그러면 큰일 나. 법률 사실이에요. 2번요. 시간의 경과 줄고 시간의 경과는 정신작용이다. 정신작용이 아니다. 정신작용이다. 정신작용이 아니다. 시간의 경과는 뭐죠? 여기 봐봐. 여기 시간의 경과를 봐봐. 사건이죠. 사건은 뭐죠? 용태는 정신작용이죠. 정신작용이 아닌 것 그걸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는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렇게. 이거 우리 기출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사건. 사건. 사건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하죠. 자, 3번은요. 뭐가 중요하다? 공탁이 중요하지 아니라고 그랬어. 뭐가 중요해? 통지. 통지를 뭐냐? 관통상, 관념의 통지, 법률 사실 이렇게. 4번은요.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계약은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 합치로 성립하는 뭐다? 법률 요건. 우리가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 행위로서 법률 요건이고, 다른 말로 무슨 행위다? 채권 행위이고, 또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 같은 말이에요.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채권 행위고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5번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 관통상이죠. 관통상.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 그래서 승인의 의사표시. 이것은 우리는 좀 봐봐요. 참 특이하게 여기 봐봐. 여기 보면 표현행위 있죠. 관념의 통지하고 이 의사통지 이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 왜요? 이것은 뭐냐면 준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표현해줘. 즉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 어떡할래? 이렇게. 그걸 표현이라고 그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걸 표현이라고 그래. 그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마치 의사표시는 아닌데 의사표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표현행위에서 최고 거절이나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발생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법률행위하고 법률 사실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시험이요 형성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것은 법률 요건은 다른 말로 뭐다?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고 등기 청권에서 등기가 가죠. 이 법률 요건의 측면 이것을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처분 권한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요. 물권행위는 뭐가 물권행위죠? 이것만 하면 돼요. 물권행위는 뭐가 물권행위야?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 뭐가 있어? 하나만 하면 돼. 뭐 채권, 양도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준물권행위하고 물권행위를 합해서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시험에 나오죠. 법률 행위가 아닌 거. 그걸 법률의 규정을 묻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률행위가 있는데 주로 준법률행위를 물어봐. 주로 준법률행위.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한 개면 뭐다? 단독.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계약에서 5가지를 알아야 돼. 유상에는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무상에는 뭐가 있다? 증여, 사용대차. 이게 뒤에가 계약이란 말이 없어도 뭐다? 이것은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약 있죠. 예약, 일방예약, 예약. 예약은 언제나 뭐다? 채권 계약이야. 언제나 예약은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꼭 계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문제 지금 계속 어떻게 나오죠? 두 사람 간에 뭐가 합의했다. 합의란 말이 나와도 그것은 뭐다?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중에서도 우리가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두 개가 비교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 4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증여하고 반대가 비교된 게 뭐다? 유증, 면제와 비교되는 게 인수. 알겠죠? 우리가 채무 인수한단 말이죠. 그때 인수, 일방예약하고 비교된 게 뭐다? 일방행위. 합의 해제하고 비교된 게 해제, 계약, 계약, 해제. 알겠죠? 이거 비교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특히 그럼요, 있는 것을 암기하든 없는 것을 암기하든 관계없는데, 없는 것은요, 유언, 유증, 재단법의 설명이 소유권, 점유권, 소유권의 상속의 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이잖아요. 법률 사실 속에는 용태와 사건이에요. 용태는 정신작용이고 사건은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태는 우리가 쭉 가면 적법행위에서 법률행위하고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를 나눈다. 특히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뭘 묻는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가 있죠.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의체거, 관념의 통지, 관통성이 있고, 사실행위는 순수, 매주가 발명, 혼합, 사부, 선물이 있다. 알겠죠? 이 모든 걸 합해서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이것은 뭐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특히 여기서 비교되는 준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가 비교되는 것은 단독행위에서 단독행위 주로. 알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면제상계, 추인철회,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해제, 취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것 빼고도 우리가 법률행위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채권행위.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행위,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물권행위를 처분행위, 이걸 비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된 행위하고 종된 행위를 비교하죠. 4가지. 요역제가 있고, 전세금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고,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한 종된 권리를 뭐라 한다? 대지 사용권. 피담보 채권에 대한 종된 행위를 뭐라 한다? 저당권. 전세금에 대한 종된 행위를 뭐라 한다? 전세권. 요역지에 대한 종된 행위를 뭐라 한다? 지역권이다.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출연행위라고 하는 거죠. 출연은 자신의 재산은 다운, 상대방 업무하는 것 업이다. 출연행위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유상, 하나는 무상. 유상과 무상을 합해서 뭐라 한다? 출연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상에는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무상에는 증여, 사용대차가 있다. 알겠죠? 출연행위하고,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대리권 수여다. 대리권 수여는 3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 비출연, 두 번째 불요식, 세 번째 단독행위로서 뭐다? 의사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형성권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형성권은요, 뒤에가 청구권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말하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씀이 형성권이다. 그런데 여러분요, 형성권이라고 바로 나오지 않고 취소권 또는 예약 완결권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 자체가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죠.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런데 반드시 말로 하지 않고 재판으로만 하는 것이 있어.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